자, 요번에 25번 지문인데요. 자, 범죄인 인도 제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자가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른 나라로 도피해버렸어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요청국에서는 그 범죄 그 사람 처벌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인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 자, 그런 경우에 그 피청구국, 자, 인도 그 요청을 받은 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을 판단을 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 범죄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두 개로 나눠 갖고 설명을 하는 글이에요. 자, 먼저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그 신병, 이 신병이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신체, 이것을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 때문에 근대에 들어서 각 나라는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입니다. 자, 범죄인 인도 제도는 해외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이 자국 영역으로 도피해온 경우, 자, 도망을 온 경우, 자, 그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외국의 청구에 응해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자, 일단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자, 아래로 계속 내려갑니다. 이 범죄인 인도 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자,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 국가끼리 서로 약속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 범죄인 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상대국의 사법 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므로 범죄인 인도 조약은 주로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했대요. 양자라는 게 뭐야?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면 각 나라, 두 나라 간의 상호적인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인도 조약을 맺게 된대요. 자, 그런데 이것은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럴까요? 각 나라의 그 사법 제도의 법이 달라요.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동일하게 지금 똑같이 약속을 규정할 수 없다 보니까 보통 이 세계적인 조약으로서의 인도인 제도는 안 됩니다. 보통 어떻게 그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나라 사이의 조약으로서 맺어지는 거야. 각자 따로따로.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법적인 조항이 서로 다르고 처벌하는 대상인 어떤 이런 사법적인 어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을 수 없다. 거기에 비해서 특정한 나라와 나라 간에 양자 조약의 형태로 맺어지게 된다 이 뜻입니다. 두 나라 간에.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어떤 국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는 국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속을 한 나라끼리는 서로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지만 그런데 서로 사전에 맺지를 않았어요, 계약을. 그러면 그것을 강제성을 띄우고 우리가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분명히 그 사람이 범죄자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어떤 범죄의 경우나 이런 경우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맺었지만 이제 그건 그 아래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범죄인 인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많습니다. 범세계적인 조약은 맺을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나라끼리 맺는 범죄인 인도 조약은 어떤 표준화된 부분은 있답니다, 지금. 우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합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형기, 얼마만큼의 이 사람이 법적인 구형을 시킬 건지, 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자, 이것을 정한대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과, 자, 인도를 청구받는 피청구국 모두, 자, 범죄로 성립되고, 자, 양쪽의 나라에서 그 사람이 범죄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행위가. 주로 또 해당 범죄의 형기가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인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또 여기에 부합하면 내국인이든 자, 자기 나라
자국민이든 또는 외국인이든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청구국에 이 범죄인 인도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피청구국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여 실제로 범죄인을 인도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냥 아무데나 가서 훅 잡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청구하는 나라에서 이 피청구국한테 외교를 통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 국가에서 그 요청을 받은 그 피청구국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로 법원에서 이제 심의를 하겠죠. 얘를 넘겨줘야 되냐 말 거냐를 지금 결정을 해서 최종 판단을 합니다. 이때 범죄인 인도는 대부분 피청구국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허가가 떨어져야지. 자, 밑에 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국이 청구국의 범죄인을 반드시 인도하는 건 아니래요. 아까 이 얘기했었죠? 약속은 분명히 사전 약속이 돼 있지만 무조건 그것을 인도할 것은 아니랍니다. 자, 예외적인 게 있는데, 자, 그거는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로는, 그 이유로는, 자,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없는, 자, 절대적인 인도 거절 사유와 또 하나는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자, 이 두 가지. 자, 요거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먼저 살펴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인도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재판이 지금 진행되는 것을 그쪽으로 요청한 나라로 지금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신명을. 자, 두 번째, 자, 피청구국에서 확정된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벌써 처벌을 받았어요. 이 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중복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피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가 거절됩니다. 자, 벌써 이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공소시효라고 하죠. 이런 경우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정치범도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가 불허가 된답니다. 자, 이것이 허가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정치범이란 이 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자, 밑에 갑니다. 정치범이란 국가가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는 정치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 때문이냐? 이 정치범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죠. 이 사람을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그 시대나 여기 보시면 판단 기준 자체가 판단 기준이 시대나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정치범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도 조약을 맺더라도 정치범 같은 경우는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 이것이 이 사람이 여기서는 정치범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특정한 사람이 거기에 반대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자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을 정치범이라고 처벌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대상에다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조약을 맺을 때. 자, 결국 어떤 행위가 정치 범죄에 해당하는가의 그 판단은 피청구국에서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피청국 요청을 하면 요청한 나라에 대해서 피청구국 입장에서 이 사람을 정치범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일반 형사범이냐 이걸 결정을 해서 인도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정치 범죄가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는 이른바 상대적 정치 범죄인데 일반적으로 정치 범죄 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우월할 때 그것을 정치 범죄로 판단을 한대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범죄 행위를 했는데 그 정치적 성격이 강한지 일반 형사범으로서의 성격을 비교를 해요. 그래, 이 중에서 어떤 게 커버리면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자, 이런 경우는
정치 범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신병을 인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때는.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자, 밑에 갑니다. 어떤 범죄는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 범죄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듭니다. 국가 원수나 대통령, 이런 국가 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치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죽였어요. 이런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걔는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넘겨줘야 되는 거야. 자, 이를 뭐라 한다? 가해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등은 많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런 범죄인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한다? 넘겨지게 되는 거죠. 인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가 있었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었네요. 자, 이건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에 자, 피청구국이 범죄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자기 나라 국민이 결국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에 이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안 해주는 건 아니야.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걸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 자기 나라 국민이지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미미하거나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인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피청구국이 이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 자국민 범죄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범죄인이 처벌을 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에 다수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는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인도를 거절할 경우 또는 여기 따라 어떻게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은 기소 당국에 사건을 회비한다는 조항을 거기다 일부러 딱 못 박아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넘겨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또한 두 번째가 있네요. 자, 이것도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중에 두 번째인데요. 범죄인이 청구국에 인도된 뒤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그 사람 가가지고 분명히 고문을 할 거야.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돼? 그 사람 또 어떻게 어떤 그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이 예견된다면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대요. 거절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밑에 갑니다. 같은 이유에서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피청구국은 사형제도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청구국은 아직도 사형제도가 남아있어요. 이 사람 끌려가면 반드시 처형될지도 몰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가 되면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데 자,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도피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다만 인도 후에 또 새로운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그럼 이때 범죄는 또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 등은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이때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특정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또한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지금 지문 몇 번? 자, 20에서 25번까지의 지금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시 문제 좀 풀어주세요.